네, 안녕하세요. 4주 걸릴 공부를 3주를 한번 줄여주는 목표로 하고 있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5번째 영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계획된 순서대로 하면 교리와 장정 이제 의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역대 시험지 문제로 나왔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쪽집게로 찍고 거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그거를 쉽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중에 19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채우는 목적으로 의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좀 특별한, 물론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감리교의 기본 체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예요. 감리교의 기본 체제,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의 좀 의회나 회의기구를 통해서 이제 감리교의 행정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좀 누군가는 뭔 이렇게 회의가 많냐 하는데, 안타 안타깝다면 안타깝지만 감리교회의 원래 기본 체제가 의회 제도를 좀 기초로 하고 있는 체제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장점은 있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그냥 의견 내민 것이 뭐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 거기 안에서의 결정 사항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체제인 거죠. 물론 담임 목사가 의장으로 되어 있는 당회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회의를 나눌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요즘 추세는 좀 당회를 빨리 끝내는 추세죠. 웬만하면 당회 전에 사전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빠르게 하는 체제라서, 웬만하면 교회 의견을 내고 싶다면 당회 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전에 있는 뭐 10월달, 뭐 빠르면 9월달쯤 기획위원회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으로 통해서 의사를 내비쳐서 그것을 교회에 반영하는 게 제일 좋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의회제도에 대한 기초한 감독제라는 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사를 당회라니까 당회 때 의사를 내비쳤는데 의사가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삐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외워두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로 나왔던 문제인데, 감리회 안에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5개의 의회를 둔다라고 이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감리교회 의회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감리교회에서 많이 생활했던 사람은 뭐 노회라고 쓸 리는 없겠지만, 감리교회 의회의 가장 기초적인 5개 체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체제가 있고, 누군가는 혹시 입법의회는 뭡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입법의회는요, 여기 가장 표에 보면 총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총회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돼 있죠. 보통 감독의 임기와 많이 어울려져 있고, 입법부에는 그 2년에 이제 엇갈려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입법부에는 감리교회 의회제도 5개 들어가진 않아요. 총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 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모모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간단해요. 동수. 똑같은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요 부분이 가장 기억해야 할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한두 명씩 좀 소수점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기본 취지나 기본은 웬만하면 동수로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방에는 아닙니다. 지방에는
지방에는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교역자들 수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연회와 총회는 이제 각 이렇게 하고 웬만한 선거 유권자도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최근 연회 및 총회 구성의 최근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기억하면 좋을 텐데요. 교역자와 평신도를 이제 동수로 구성을 하되 그 안에서 웬만하면 여성 비율은 15%, 만 50세 미만, 즉 젊은 층은 15%를 꼭 구성하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의 대표, 아니 이거에 따라서 연의 대표, 지방의 대표, 총회 대표를 구성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총회 대표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 50세 미만 때문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 뭐 젊으신 분들이나 뭐 이런 의회에 뜻이 없으신 분들은 뭐 총회 대표가 되는 걸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젊은데 또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만 50세 미만에 억지로 좀 껴넣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의 피선거권 제한. 당의 피선거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통 시험에는 저렇게 가로친 부분을 빈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해두면 좋은데, 보통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에 보기 1, 2, 3, 4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6개월이 1년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교회 의무금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갖다 써서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당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것은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그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당의 피선거권을 좀 제한을 하죠. 피선거권이랑 뭐 예를 들어서 선교회장이나 뭐 속장이나 뭐 그런 선출되는 선출직, 그런 쪽은 웬만하면 이제 제한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요새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보통 이건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당연히 맞는 거기는 한데요. 보통 이럴 때는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보통 많이 적용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실생활에서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 꼭 이 부분을 꼭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회법 중 당의 직무가 아닌 것은 보통 18년도에는 나왔던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의 총회, 뭐 영회, 연회, 뭐 그 중에서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식으로 나오죠. 당의 직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외우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당회에 많이 참석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외우진 않고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당회 때 뭐 PPT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종이를 나눠주거나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많이 보다 보니 이제 당회 직무를 이제 눈에 좀 띄거든요. 회원명부 조사 정리하고 모든 임원의 보고서를 받아요. 그리고 집사권사, 감사, 교약교장 혹은 속장도 선출하고, 그리고 선출된 선교회장은 인준. 왜냐면 선교회장만 왜 인준이냐 하면 선교회장은 미리 선출된 상태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뭐 그게 뭐 선출이랑 똑같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여기서 모든 임원의 이상의 보고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문서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표준서식에도 나와 있던 문서이기는 하는데, 이 문서를 보통 당회 전에 많이 준비를 해놓죠. 제가 작성해야 할 이제 보고서 같은 거는 이렇게 꼭 준비를 하고요. 근데 진급 과정에 뭐 교회마다 지방회마다 또는 교회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합격했다고 치면, 가정하면 요거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적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작성해서 갖다 드렸더니 안 줘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하긴 한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수련목 합격하고 진급 과정에 들어가게 되다 보면 남부연의 기준으로 3월 초쯤에 준회원 과정심사, 품행심사가 있어요. 그때 작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거는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양식서야 뭐 찾아보면 많이 더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전에 했던 거 이제 밑에 부분 잘라서만 이제 제출을 했는데, 가족 기도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느냐, 신자를 방문을 몇 가정을 했고 며칠을 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거 설교 횟수나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1년 기준이라거든요. 1년 기준 동안 이제 예배 설교수는 86번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통 1년이 52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했다는 거 보시면 되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착장을 해서 제출을 하고 이제 과정심사와 품행심사를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합격하시고 진급과정 들어가면 제출하라 하지 말라 해도 연애본부에서 제출하라고, 너 제출 안 하면 진급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나오는 문서니까요. 우선 수련목부터 합격하시거나 아니면 개척을 하시거나 단독 목회를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직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기획위원회 직무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상근 직원 임면에 대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통 이것에 대한 정답이 부목사를 임면을 결의한다 안 한다라는 보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다른 건 그냥 다 보면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기획위원회 직무는 상근 직원, 예를 들어서 행정간사, 사무간사 혹은 뭐 교육전도사급 정도 되면 임명 결의를 기획위원회에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목사 혹은 수련목은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기 중에 꼭 항상 묻는 거죠. 부목사 혹은 수련목을 임면을 결의한다. 근데 그게 정답인 거죠. 아닌 거니까. 참고로 부목사나 수련목은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냥 보통 간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와 교역자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수련목 이상쯤 되면 교역자로 분류가 되죠. 뭐 신방전도사나 이제 교육전도사랑 다른 연급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 관리나 그런 것도 다 이제 관리가 되죠.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방전도사 몇 년을 했다라고 해서 교회에다 딱 제출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참고사항만 해요. 뭐 그렇다고 아예 무시는 안 할 텐데요. 솔직히 좀 차이가 있어요. 보는 차이점이.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해서 이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위원회 직무 중에 항상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부목사나 상근 직원이냐, 그 차이점이 굉장히 좀 정답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진급과정 전인 수련목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단독 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수련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이제 사역자의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혹은 교육사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수련목을 합격하는 순간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 교역자가 되기 때문에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전도사라고 쳐봐요. 그럼 너 나가 하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수련목회자 이상쯤 되면 너 나가 하면 이 한마디를 하시면 돼요. 그럼 구역 인사위원회를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곳에 새로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좀 그게 좀 붕 떠버린 게 좀 있어갖고, 물론 뭐 면직 처리 안 된 테러 딴 데가 그냥 일 안 하면 뭐 띵가띵가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요 부분을 좀 반드시 좀 기획위원회 직무에서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의회법 중 구역회 소집에 대한 질문이 한번 나와요.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020년도에도 나왔지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방회나 뭐 그런 것 쪽에서도 질문할 때도 굉장히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요 꼭대기로 이제 가려진 것은 연회와 총회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동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소집 시기가 좀 있거든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 시기와 소집자,
이 부분만은 꼭 반드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당회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12월 달쯤에 하죠. 보통 12월에 많이 하시는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담임자가 소집을 합니다. 이제 당이 소집합니다 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여기서 좀 헷갈린 것은 구역회는 이제 당회가 끝나고 12월이나 1월쯤에는 하는데 누군가 오해를 할 거예요. 구역회는 담임자가 할 것이다. 담임자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감리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역회 의장은 담임자가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감리사가 위임한 거예요. 보통 좀 위임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회원 연급이 조금 낮거나 혹은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리사님이 다 체크를 하시는데 보통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나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된 교회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리사가 웬만하면 위임을 합니다. 연급이 좀 목사 한 수 받은 지 몇 년 안 된 경우에는 좀 감리사가 직접 가서 하는 경향도 있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지방에는 당연히 감리사가 의장이니까 감리사가 소집하고 연회는 이제 감독님이 하시니 그 책임 최고 의장이니까 감독님이 하시고 총회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회장이 이제 소집 선언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 날짜를 좀 웬만하면 당의 구역의 지방회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날짜 대충 머릿속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연회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부활절 이후 한 주에서 2주 후에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총회나 입법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이나 11월쯤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 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역회나 혹은 지방회, 연회까지는 그러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이 일정 기간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개최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구역회가 1월이 됐고 3개월은 여기서 3개월 뒤에는 연회를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는 연회가 될 때까지 안 한 구역회가 있거나 왜냐면 연회에다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걸 사고 구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구역회는 이제 좀 그런 거 상급 기관장들이 웬만하면 해결을 하는데요. 물론 감리사 구역회는 이제 개척교회 단위이기 때문에 단임자 위의 기관인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이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회를 너무 안 모이면요, 우선 쪽팔리는 거죠. 담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 때고, 그리고 만약에 지방회가 또 3개월 동안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그럴 경우에 사고 지방회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안 열 경우엔 이제 감독님이 그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될 경우 그 상급 기관장이 그냥 그거를 뒤처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뒤처리를 하면 당연히 좀 골치 아프겠죠.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하냐 하면서 눈에서 레이저 광선 좀 쏘지지 않으실까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급 기관장이 이걸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회 직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직무 부분이 좀 당회랑 많이 헷갈릴 거예요. 솔직히 객관식으로 나왔지만요. 그냥 문제 보면 대충 다 감리교회 생활 오래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당회와 구역회를 이렇게 좀 차이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모든 교인이에요. 등록된 입교인들 전부요. 교학교 애들은 빼고 그리고 주요 안건은 교회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회에서 결의를 하죠. 근데 구역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주요 안건이 교회 재정과 같은 경우, 재산, 부동산, 동산 그런 것 경우를 이제 제정하고 뭐 여기서 뭐 지방의 대표도 선출을 하죠. 구역회에서. 근데 보통 구역회 구성원들이 모든 교인이 아니라 집사지만 속장인 사람, 그러니까 권사 이상 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집사지만 속장인 사람까지는 포함이 돼요. 보통 집사님인데 속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만 70세 이상 된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됐고 뭐 그래서 원로 장로, 원로 목사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이 표가 왜 또 넘어가냐.
이제 그리고 구역인사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구역인사위원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역자의 인사 처리에 관한 문제를 위해 구역인사위원회를 해요. 개척교회의 교역자, 사역자 아니에요. 사역자 아니에요. 인사 문제를 처리하기는 하는데 제가 처음 구역인사위원회를 했을 때 저만 가지고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약 올리려고 한 건지 생각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신방전도사들이 이때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또 처리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실수하셨는데 뭐 때문에 또 그러는지. 아무튼 수련 목회자 처음 하면 이 구역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참고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지방의 인사위원회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일정표에 대해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수련 목회자가 이 구역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직하게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거.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신방전도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 시험 문제 나와서도 안 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존심이 좀 상하죠. 물론 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어쩌냐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존심 깎이면요 자기 부서 7위를 못해요. 예. 참 그런데도 그걸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다니 참 나도 참 대단하긴 하는데 아무튼 요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 구역인사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역인사위원회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인사권의 첫 출발이니까요. 네. 이 문제. 이 문제는 특별히 제가 가져온 게 참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 인사 처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담임자가 6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그럼 계속 공석일까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처리 항목인 이 법 구절 교류화장정 내용이에요. 만약에 구역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감리사가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감독님이 나섭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옛날 법에는 감독이 직권 상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좀 법이 저 연도 때 법이 바뀐 거예요. 조직과 행정법으로 파송한다라고 돼 있죠. 시 도시에 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감독도 배출하고 교인들도 뭐 1000명 넘는 교회인데 거기에 감독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에 대한 처리를 좀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나 봐요. 그리고 감독님은 그냥 멀리 집으로 가셨고 하다 보니 그 교회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대한 담임자를 놓고 치고받고 누구로 해야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다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독님이 자신의 측근을 직권 파송해버린 거예요. 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이거 뭐 막으려다가 뭐가 왔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법원 쟁점까지 갔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직권으로 파송한다라는 구절이었죠. 지금은 개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 가지고 법정 싸움 하다가 끝낸 나중에 뭐 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 등분이 났다는 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참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15년도쯤에는 그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 이후로 이 법이 조직과 행정법에 따라 파송한다라고 변형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푸는 데는 중요한 것은 인사처리가 6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님이 나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감리사 선에서는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오래될 경우 감독이 나선다. 그리고 어떻게 조직과 행정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임자의 부재 시 6개월 플러스 1개월 안에는 결판을 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뭐냐? 우선 6개월 동안은 그냥 냅두는 거야.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는 순간 감독님이 딱 나서서 구역인사위원회한테 2명을 추천을 하죠. 2사람을 추천하니 그 한 달 안에 그 2사람 안에 해결해라. 그래서 그 2사람 안에 하는 1개월이 플러스가 됐고요. 근데 만약 그 1개월 동안 그 2사람 안에서 결정 못 하잖아요? 그럼 감독님이 그 2사람 중에 하나를 찍어요. 이런 구조 시스템인 거예요. 뭐 어떤 교회에 뭐 담임자가 없대 하지만 길어봐야 7개월 안에 결판이 나요. 뭐 어떤 목회자가 은퇴를 했는데 뭐 이게 자신의 권위를 살리고 싶어서 후임자를 일부러 안정하고 질질 끌잖아요. 그래도 7개월 안에 결판은 나요.
예. 이런 구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구조를 볼 때마다 그 C 지역의 C 교회가 아직도 생각이 나서 지금은 잘 지내려나? 그 지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아무튼 요런 문제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독님이 파송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전국에 있는 연회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파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로로 뭐 서울남연회, 남부연회, 호남특별연회 돼 있는데, 아 참고로 호남 선교연회가 아닙니다. 선교연회 하면 틀려요. 호남특별연회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도에 따라서 구성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제주도와 울릉도는 삼남연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보통 삼남연회는 경상도 쪽, 호남특별연회는 전라도 쪽, 이제 대전과 그 주변은 남부연회, 그리고 좌측으로는 충청연회, 우측으로는 충북연회가 돼 있고, 강원도 쪽은 동부연회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서울연회, 서울남연회는 한강을 중심으로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헷갈리는 게 중부연회, 중앙연회, 경기연회가 좀 위치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남부연회 사는 어떤 한 사람은 헷갈려요, 가끔. 근데 중부연회가 인천과 그쪽 지역이고요. 거기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서 좀 이제 중앙연회와 경기연회로 좀 나눈다. 여러분들 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이게 그 서부연회, 중부연회, 동부연회 순으로 있었어요. 원래 중앙지역에 중부연회가 있었죠. 지금의 저 대전권까지가 중부연회로 시작했고, 동부연회가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연회가 분리되다 보니 그 나중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동부연회와 중부연회 어느 일부를 떼서 남부연회 생겼는데, 지금은 참 희한하게 이 남부연회가 남쪽에 없어요. 저도 볼 때마다 조금 좀 그러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나중에 독립되고 연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 이 남부연회가 남쪽에 없는 이상한 좀 아리송송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뭐 이건 위에 계신 분들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가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요 부분은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연회가 몇 개 있나. 여기에 이제 미주자치연회, 또 서부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는 그냥 북한 쪽이에요. 그쪽에도 이제 우리 연회 본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연회 의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감독인데, 만약에 감독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 중이라던가 아니면 그 연회 때 참석을 못하게 되는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때 임시 의장을 선출하는데, 그게 연급승 연장자 순이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제 답으로 연급승 나이 순으로 적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틀렸대요. 네. 교례장자에 정확하게 적혀있는 멘트가 중요하고요. 연급순, 연장자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연급이 깡패다. 나쁜 얘기인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목사님들이 싫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연급이 높을수록 좋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 거를 좀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요, 목사 안수 받고 그냥 하세요. 웬만하면 좀 좋고, 또 이 연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누군가는 뜻을 펼치지 못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성 감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보통 여성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좀 나중에 하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결혼이나 출산이나 여러 가지 여론으로 좀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연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여성 감리사는 나왔지만 여성 감독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편이 있죠. 좀 시대가 좀 나아지려면 이제 학연이나 지연 혹은 성별도 한번 깨봐야지 이제 시대가 한 번씩은 변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연급 혹은 나이가 많은 것이 좀 우선 어드밴티지가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독님께서 그 불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럴 땐 임시 의장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대표 선출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 객관식으로 나왔는데요. 총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회만큼은 총 15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150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교역자 평신도를 웬만하면 동수를 꼭 맞추려고 하고, 또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제 연회에서 선출을 하죠. 연회에서 이제 총회 대표, 줄여서 총대라고 하죠. 총대? 뭐 아무튼 총대를 이렇게 선출을 하고, 또 만 50세 이하와 여성 대표를 꼭 15%씩 이제 선출하고, 여기서 2년 동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은퇴인 사람이 선출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회는 2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회나 지방에는 1년 단위로 하지만 정기적인 개최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총회 대표라는 직임도 임기가 있어요. 2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선출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만 인지하게 되면 이제 틀린 것은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의회에 대한 문제가 15년도, 17년도, 18년도, 21년도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감리회에 입법 업무를 전담한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총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이제 연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즉 총회는 이제 1500명이라는 숫자 기준이 있죠. 나중에 이 부분이 뭐 인구수가 더 많아지게 졌고 전문성이 더 하다면 뭐 법으로 개정돼서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2100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입법의회는 인원이 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총회의 3분의 1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꼭 나올 수도 있죠. 4분의 1이냐 뭐 3분의 1이냐 나오면 그 안에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죠. 뭐 기타 알아둬야 할 것은 헌법이나 뭐 이제 고시 진급 과정도 개정할 수 있고, 또 연회 경계 및 조정 및 분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남부연회를 이름을 바꿀 수 있나? 아니 뭐 저는 남부연회 이름 바꾸도 될 필요는 없지만 뭐 이게 남부연회인데 남쪽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아무튼 요 부분은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입법 의무와 3분의 1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16년도, 17년도에만 나왔던 문제인데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좀 칸이 좀 넘어가서 그런데요. 잠깐만 이거 도중에 바꿀 수 있나? 요 의결 정족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출석이 몇 명 돼야 하고 찬성이 몇 명 돼야 하냐라는 건데, 물론 어디서는 3분의 2다, 어디서는 몇 분의 몇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규정되지 않는 곳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런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 과반수인데 당회간만큼은 출석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입교인에 대한 구분이 조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당회만큼은 의결 정족수 출석 인원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대신 찬성은 참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의견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1, 2, 3, 4 나오면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당회에는 출석 인원의 제적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의결이 된다 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냥 다 출석하면 그냥 오면 그냥 그게 다 출석 인원이 되는 거죠. 대신 구역회나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는 제적 인원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되고, 웬만하면 당회에서는 입교인, 이게 사실 입교인 관리를 제대로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죠. 예, 좀 그래서 그런데 요 부분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거의 당회 질문이 거의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좀 많았어요. 원래는 2개씩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을지, 그건 또 가봐야지 알겠네요. 아무튼 교리화 장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을 좀 하나씩 짚어보고 있고요. 이제 교리화 장정의 제4편 의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야 할 것을 이렇게 숙지했습니다. PPT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합격하세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